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2023년 버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화면에서 제가 이렇게 삭제선 처리한 거는요, 2023년 이전에는 있었는데, 그 2023년 새로운 고시가 나오면서 삭제된 거를 제가 그냥 원문 그대로 남겨놨어요. 자, 일단은 뭐부터 설명을 드릴 거냐면, 이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그냥 계속고용이라고 이제 약어로 제가 표시를 해보면, 이 계속고용 제도를 일단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는요, 요 R은 리타이어먼트의 뜻이고요. 그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당연히 돼 있어야 돼요. 왜냐면 현재 고령자법에 따르면은 최소 정년이 60세입니다. 그래서 60세라고 그냥 가정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기존 정년에 도달한 고령 근로자를요, 여기 있는 1, 2, 3번 중에 그 한 가지로 그 선택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계속 고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은 정년을 연장하는 방면이 있는데, 최소 1년 이상은 연장을 해야 되는 거로 2023년에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원 기간은 인별로 2년이거든요. 하지만 사업장 기준으로는 5년 이내에 승부를 봐야 되는 제도예요. 그래서 정년 연장의 형태로 계속 고용 장려금을 수급하시려면 그 여기는 1년 이상은 최소 요건이고 2년 이상 연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예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게 정년 폐지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활용되는 형태가 재고용 형태거든요. 자, 이 재고용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 촉탁직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고용을 하시려면 정년 도달 이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원칙적으로 끌어안아 주셔야 되지, 그 막 선별적으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운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정년 퇴직 이후 6개월 이내에 재고용을 하시되 최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쭉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영역이요, 일단은 취업 규칙에 이게 규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 규칙 작성 의무가 없기 때문에 노사 합의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고 하게 되면 단체 협약에 이 계속 고용 제도를 꼭 명시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일단은 지원 대상 기업은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 기업까지고요. 하나 주의하실 거는 직전 연도에 그 요 기준은 약간 바뀔 수가 있어요. 그 60세 이상이 요건 이제 분기별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자가 30%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줘요. 자, 이걸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100명 중에 60세 이상 근로자가 뭐 40명 있었다 그럼 40%잖아요. 그거는 이 계속고용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된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 60세 이상 근로자가 자연적으로 30%를 초과하는 기업은 지원 제외를 해요. 그리고 종전에는 100인 이상 기업도 제외했는데 지금은 이 요건은 삭제가 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얼마를 지금 그 지원을 하냐면, 요 계속고용 제도가 지금 5년 이내에 종전 연장에 도달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 사업장 기준으로는 5년의 스탑워치가 나간다라는 거고요. 그 이 안에서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원 기간은 인별로 최대 2년이고요. 월 30만 원을 분기별 90만 원 4번이니까 1년이면 360, 그럼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3개월 이내에 분기 피보험자의 30% 한도라는 거는 요 30%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요 30%는 그 피보험자 수의 30%를 한도로 지원을 하는데 최대 30명까지 지원하고요. 10인 이하는 3명이 안 되잖아요. 30%를 적용하면. 그렇더라도 최소 3명까지는 지원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계속고용제도로서 이제 재고용 혹은 어쨌든 계속고용이 발생하게 되면 그 속한 분기의 마지막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원 제외 근로자는요, 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은 아예 안 되고요. 외국인도 안 되지만 F256, 거주, 영주, 결혼 비자는 가능하고요. 최저임금 미만자는 당연히 안 되고요. 예전에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안 됐는데 지금은 어떤 소정근로시간 요건은 폐지하고 월급이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R-T는 1보다 작다, 이건 뭐냐면요,
그 재직 기간이 지금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1년이 안 되시는 분은 예전에는 안 해줬었는데 이 요건은 그냥 삭제가 됐고요. 이거 60세 이전에 그 1년 미만 피보험자 기간도 제외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자, 들어온 다음에 6개월 후에 정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정년까지의 도달 기간이 1년이 안 된 거고 자연스럽게 피보험 기간도 1년이 안 됐을 텐데 지금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미리 들어오고 이 계속고용 제도를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 지원은 해주는 걸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이미 운영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취업규칙을 개정을 지금 신고를 못한 사업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대해서 지금 신고는 하지만 그 소급 적용을 취업규칙에 적용을 할 때 이게 가능한가 이건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 최대 고시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까지 그 이날 이후의 기간에 대한 소급은 인정하겠다 이건데 그 제가 요 지금 한 페이지 장표에는 자세히 달지는 않았지만요. 그 제한 조건이 있어요. 2021년 1월 1일로 소급을 했을 때 적어도 요 날로부터 2년인 2021년 12월 31일 안에 이 계속고용 제도를 타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제한적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그 2023년 고시에 나온 내용이지만요. 원칙적으로는 취업규칙을 지금 요 강의를 듣고 있는 시점 이후에 개정을 하시고요. 개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고용제도가 발생을 하면 사업장 기준으로는 5년, 그 다음에 인별 기준으로 2년에서 장래에 걸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걸 원칙으로 삼으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요건이 꽤 복잡하죠. 복잡한데 일단은 취업규칙에 취업규칙이나 취업규칙에 준하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 계속고용제도가 일단은 설계가 돼야 돼요. 이 설계가 돼야지 나머지 사항들을 체크하면서 이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고 요거는 ei.go.kr 사이트에서 회사가 직접 접속하셔서 신청을 하시거나 전자대리로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셔서 하는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가능하고요. 물론 뭐 서면 접수도 가능하겠지만 최근에는 그 ei.go.kr 사이트에서 대부분 이제 전산의 형태로 접수를 많이 하고 있는 그 형태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60세에 도달하는 그 어떤 근로자가 좀 많은 기업 같은 경우는요, 이 지원금에 주목하셔서 이 요건 하나하나씩 검토하시면서 신청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